예, 김장열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단순한 시장의 팩트를 넘어서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아스트라 자산운용 김장열 리서치 본부장님 월요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월을 보내고 이제 2월을 맞이하는데요. 네. 이슈가 몇 가지 좀 있습니다. 네. 먼저 역대급 1월 상승세입니다. 지난주까지 지금 흐름 어떤지 좀 팩트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표를 좀 보시면 네. 좋겠는데 작년 12월 말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뭐 단연코 12월 말 대비했을 때는 지난주에 있었던 테슬라가 40% 넘게 올랐습니다. 그 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걸 쓰지만 엄청나게 올랐고 테슬라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반도체주를 전반적으로 이끌었던 리더는 반도체 가장 시총의 1위인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AI CPU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가 39% 거의 비슷하게 40% 올랐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AI 칩 이 두 가지가 흥분해서 올랐고 그 바람에 그 뭐 반도체 지수가 16% 올랐어요 미국에. 네. 근데 거기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한국 반도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잘 올랐어요. 하이닉스도 한 20% 넘게 올랐고 삼성도 한 16%, 오늘은 좀 반락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반도체가 이끌었다. 그 다음에 테슬라 2차 전기차는 낙폭 과대로 인해서 좀 이제 좋은 코멘트를 하면서 가격을 낮췄는데 수요가 살아나네? 이런 코멘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빠졌구나. 그래서 테슬라가 좀 오른 거. 이 두 가지인데 우리는 테슬라가 전기차는 없었으니까 예. 반도체 중심으로 한 15%, 20% 올랐고 그래서 코스피가 한 10% 정도 금요일까지 연말 대비했을 때 오른 거죠. 그래서 10%라는 코스피 성장률은 증가한 것은 S&P 500이 6%, 나스닥 11%, 다우 2% 대비했을 때 나스닥 거의 비슷한 거니까 한국은 뭐 나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인텔의 금요일 아침장에서의 그 조정이 후행적으로 오늘 좀 반영되는 것 같은데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1% 남짓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지표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12월 8일. 갑자기 뜬금없이 12월 8일이 뭐냐라고 한 건데 그 장이 올해 들어와서는 다 흥분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수급이 좋아서. 12월 8일은 우리가 그 엄청나게 얘기했던 챗GPT 그것이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나서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온 게 12월 8일이에요. 예. 11월 30일 날 챗GPT 오픈에서 선보이고 한 5살 지나면서 100만 명 돌파해서 사람들이 기사를 쓰기 시작해서 알려진 거 12월 8일이거든요. 그때를 딱 집어서 하면은 순수 반도체 이슈나 아니면 AI 이슈가 좀 어떻게 되는가라고 가려본 거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테슬라는 없고요. 작년 연말은 테슬라가 안 좋았으니까 1등은 엔비디아 18%, 하이닉스 17%, 마이크론 17% 이렇게 오른 거죠. 예. 반도체가 중심에 서 있다. 그렇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테슬라는 올해 들어와서 가격 인하에 따른 예. 수요가 나쁘지 않네. 이거에 대한 반등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어려울 때 30회 분할 매수 전략을 쓰였는데 30회 다 사기 도전을 해주가지고 올라서 기분 좋은 거죠. 네,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은요. 미국의 기술주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게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먼저 간 것인지. 근데 이제 실적 발표가 지금 좀 들락날락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요. 실적이 왔다 갔다 하죠. 2월 초부터 이제 뭐 메타, 애플 해서 실적 발표가 쭉 있는데요. 결국은 뭐 기술주들을 또 기대감과 함께 실적을 보면서 향후 갈 방향을 정하겠죠. 네네네. 예. 그 실적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번 주 사실은 2월 2일 날 거의 다 대부분 나와요. 네. 2월 1일 날만 메타가 나오고 예. 애플을 포함해서 아마존이나 기타 등등은 2월 2일 날 나오거든요. 저희로 따지면 2월 3일 아침이 되겠네요. 근데 뭐 실적은 지난주처럼 인텔처럼 어떻게 나오나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일단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의 이슈가 되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빅테크 이슈는 이거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지금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리세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가요? 블루 칼라는 사람이 부족하죠. 지금 사람을 자른다 인원 해고라고 할 때 레이오프라고 하거나 해고라고 할 때 지금 거의 대부분은 블루 칼라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화이트 칼라 저희처럼 머리 쓰고 하는 사람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소프트웨어 빅테크 업체에 있는 화이트 칼라를 중심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미국에서 얘기가 이거는 리세션이 전반적인 리세션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의
많이 집중된 소프트웨어 리서치라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난 작년부터 지금 올해 1월까지 이 빅테크에서만 해고되는 인원이 지금 거의 20만 명이라. 엄청난 겁니다.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근데 이제 화이트 칼라죠. 블루 칼라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아마존, 또 말씀드린 이런 데서 사람들 많이 자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위기냐고 신호를 받아들인다면 작년 하반기부터 그것이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카나리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주가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연초, 올 작년 말까지 이러한 소프트웨어 리세션을 글로벌 매크로 리세션이라고 보고 지금 접근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리세션이 왔다고 하지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이 인원들이 잘린 인원들이 재배치될 수 있다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을 바라본다면은 향후 미국의 그 소프트웨어 파워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경쟁력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잘리는 게 30대 애들이단 말이에요. 30대 친구들이 일부 그 블로그 인기 있는 블로그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30살에 겪는 구조조정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었다. 위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10명 중에 7명, 7, 8명의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은 미국 사람들은 한 3개월 내에 재취업이 다 한답니다. 탄력이 있고 유연한 거죠. 고용시장이 유연한 거죠. 맞습니다. 그게 되니까 이제 이런 컷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헤드라인 뉴스는 굉장히 놀라고 자빠질 일이지만 사실은 다시 리디스트리뷰션 재분배될 수 있는 인적 구성과 그런 산업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이 오히려 그런 게 부러움을 사야 될 입장이죠. 우리는 이제 잘리면 갈 데가 금방 없다는 게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를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시려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재진입한다면은 요 그 인재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뭔가 개발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 거라서 지금은 나쁘게 볼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그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5년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죠? 25년, 지금 2003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2003년이니까 계산하게 만데 25년 전 1998년도. 98년. 네. 98년에 뭐 우리는 IMF. 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울 때, 엄청 어려울 때 미국에서는 조그만 기업이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적죠. 연례 행사를 해봤자 뭐 스키장에서 한 룸 해가지고 하면 되는 정도의 미국의 빅텍 기업이 시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기업이 디즈니랜드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통째로 빌려야지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빅점프한 회사가 1998년도, 이게 25년 전에 싹을 틔운 거죠. 지금도 사람들 많이 짜고 있습니다만 어디선가 이 인원들을 리디스트리뷰션 하면은 새로운 그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25년 전에 이렇게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회사가 지금 두 가지의 적색 경보를 마주했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어떤 회사일까요? 그 다음 장 보실까요? 구글입니다. 구글이에요? 98년도에,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우리는 구글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는 위기가 경험했죠. 근데 거기는 탄력적으로 새로운 씨앗이 뿌려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회사도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여파로 인해서 이게 최고의 직장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1월 30일 아닙니까? 열흘 전에 12,000명을 해고합니다. 피해 금요일이라고. 네, 그게 금요일이더라고요. 1월 20일 날. 그래서 구글조차도 피해 금요일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더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거 그렇다 치더라도 잘 아시는 이거죠. 새로운 AI가 등장한 거죠. 챗GPT. 챗GPT가 그전에 AI와 다른 거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맥락을 읽을 수 있다. 단순히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거를 사람의 그 의도를, 행간의 뜻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하면서 그전 거를 뛰어넘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어나더 레벨의 긴장감을 구글한테 던진 겁니다. 이것도 두 번째 엄청난 적색 경보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챗GPT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챗GPT 뭐 한마디로 이겁니다. 행간의 숨은 뜻을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있다가 없다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로스쿨이라든지 아니면 MBA 시험이라든지 의사 시험을 모두 통과한 겁니다. 챗GPT로 해가지고 얘가 통과한 거예요.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이 시험을 모두.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이제는 그 힘을 가졌다는 건데 맥락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두뇌처럼 시냅스하고 해당되는 챗GPT의 매개 변수가 중요하거든요. 매개 변수만 가지고 이해한 건 아닙니다만 이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그 신경세포의 가장 그 핵심으로 얘기되는 것이 시냅스라는 건데 이게 100조가 있답니다. 이 챗GPT는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변수를 얼마나 처리할까요?
한 번에 1750억 개입니다. 아직도 인간이 600배 정도 많은 커패시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챗GPT 버전이 3 버전인데 처음에 나온 버전하고 지금 3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1000배 정도가 빨라진 거예요. 네.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곧 올해인지 내년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올해 내로 1조 개의 매개 변수를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의 100분의 1. 인간이 지금 100배 정도로 쫓아오는 거죠. 이런 정도로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커패시티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글도 단순히 검색에서 만족하거나 자기네들도 기술을 갖고 있는데 검색하고 같이 캐니벌라이제이션 될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치고 나가. 예. 그렇죠. 이런 과제를 던져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의 지금 그 미국의 빅테크는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 점에 보실게요. 단기적으로는 컷이 불가피합니다. 네. 인원도 줄이고 그래서 수익성을 단기적으로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아직 안 자른 사람은 애플밖에 없어요. 애플은 그 전에 사람들 많이 고용을 안 했거든요. 이것마저 하면은 아마 끝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단기적으로는 이익 순이익에 중요하고 실적이 발표되면 흔들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경쟁사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의 그 컨퍼런스 콜 스크립트라든지 그네들의 반응을 보셔야지 수치적인 반응은 하루짜리니까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전반적인 관점에서 이번 주에 발표될 실적들이 많은 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빅테크가 요즘 이제 그거죠. 실적도 오락가락하고요. 대규모 인력 감축하는데 그거를 우려로만 보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AI 챗봇 같은 경우도 엄청난 시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주목해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사실은 뭐 챗GPT나 이런 쪽 굉장히 중요한 궁금한 쪽이죠. 근데 그쪽 시간을 본부장님이 많이 쓰셔서 저는 통제를 안 했고 네. 궁금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벌써 나머지 얘기는 오늘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어쨌든 간에 이제 FMC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 2주 전부터 나와서 말씀하신 삼성전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감사한 얘기가 나올 거냐 이런 걸로 해서 시장은 좀 조정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조정이 좀 오늘 오잖아요. 네, 고민이 그렇죠. 있는 주간인데요. 주목해야 될 그 팩터하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 마무리 가겠습니다. 일단 그 FOMC 미팅은 그 자체는 영향이 거의 없겠죠. 25BP로 그렇죠. 하는 거니까.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오히려 너무 그 전에 주가가 오르면은 그 연준이 사람들이 좀 코멘트를 조금 수그러뜨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장의 임팩트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은 아까 성장성 주식하고 시클리컬하게 바닥을 치는 주식을 둘 다 바벨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아직 형태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장은 저번에 말씀드린 환율이 1100 이하로 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으로 수급은 더 떠받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반락은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바뀔 정도로 흐름이 이번 주 다음 주에 가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서 바벨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요. 내일 삼성전자가 투자 컷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로 명시적으로 하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애플이 실적 발표되는 2월 2일 새벽에 관련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 추정이 크게 변화가 없으면 말이죠. 작년 연말에 올해를 받아봤을 때 실제 목표할 수 있는 우리 코스피는 한 2,500 중반 정도가 일단 목이었거든요. 따라서 실적 추정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번 장은 일단 2,500 초중반에서는 조정이 한번 있을 수밖에 없는 장이다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개별 이슈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핵심 흐름들, 그 다음에 사실은 AI가 새롭게 불러오는 변화나 미국의 빅테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깊게 해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스트라 자산운용 김장열 리서치 본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